구사구 초대석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죠.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러면서 각 당에서는 총선의 승패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도 지난달 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결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정구 의원이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의 출퇴근에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주시는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시민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또 뜻하시는 바들 다 잘 이루어지신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여해서 어젠다 2050이 출범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임이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는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여기 대해서 입법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고 또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당적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요. 어젠다 2050이라는 의원연구단체는 2050년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정당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도 통합적인 정책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주로 모시고 앞으로 기술혁명의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0-4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의 형태나 또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직결되어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고용의 형태나 양상이 바뀔 때 교육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고용이나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세 수입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이미 발전된 ICT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이것이 4년간의 20대 국회의 활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30-40년 후에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고 여기에 기반을 해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도출을 해간다면은 여야가 정쟁의 늪에 빠지지 않고 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새로운 미래 설계를 함께 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발전적인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늘 함께 한다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젠다 2050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혁신위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 부산시당 혁신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혁신위원회는 보통 중앙당 차원에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는 이 혁신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도당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시도들이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부산시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전과는 달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따끔한 질책을 받게 된 원인을 차근차근 잘 분석을 해내고 네.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던 시민들의 마음도 다시 되돌려 놓는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동안
젊은 층에서는 좀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혁신위 구성에서는 가능한 한 이 2040 세대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20대부터 50대까지 걸치지만 주로 2040 세대에 대부분 위치하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전문성도 다양한 분야에 나누어서 또 현재 처해 계신 입장도 월요일 6월 7일 화요일에 대학생 위원 2분을 공모 결과로 남녀 1분씩 최종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에 걸쳐서 다양한 연령대가 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후에 취업 문제, 또 취업 준비생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직장맘들이 안고 계신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들,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면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 관광 분야에서 부산에 여러 가지 좋은 이 발전 방안들 많이 제시해 주셨던 전문가, 또 언론 분야에서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네.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각 세대 그리고 또 각 분야에 귀를 기울이고 반성하며 더욱더 발전적인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가 이제 20대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그만 좀 싸워라, 싸우지 마라, 네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 여야 간의 정쟁, 또 당내에서의 이런 소위 말하는 계파 간의 갈등, 이로 인한 공천이 실질적으로 파행이 되다시피 마지막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도 질책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총선 공천은 부산시당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네. 시당 역시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중요한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산에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던지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위기 쇄신 방안과 수습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을 것 같은데요. 혁신위가 지금 막 가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상세한 방안은 혁신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네, 아마 한두 달 내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네.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또 새누리당 부산시당 당원들의 뜻에 기초해서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귀추가 또 주목되는 사안인데요. 또 혁신위는 공천과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신공항 문제인데요. 신공항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나왔나요? 6월 24일이 용역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아직 발표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지의 타당성을 보자면은 당연히 그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안전 문제가 없는 그런 해안 신공항이 국제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네.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오면서 다소 논의가 변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그리고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겠다 하는 점을 5개 시도지사,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그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감지가 되어서 네네.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정장애물이 가덕 말고 밀양의 이런 입지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인데, 이것이 평가 항목에서 누락된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저희 시당 차원에서도 정부에 표시한 바가 있고 네.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이것이 무너지면은 앞서 이루어졌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그런 저희의 단호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또 5개 시도지사 합의의 어떤 간접 주체로서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먼저 어떤 그 합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존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네. 나중에 가덕으로 만약에 결정이 될 때 다른 지역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이런 물밑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공정성, 객관성이 어긋나게 된다면은 이것이 훼손된다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은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또한 많은 염원이기 때문에 범시민 촛불 대행진도 펼쳐진 바가 있는데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신공항 유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산의 또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 야권 당선인들과도 협력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부산 야권 당선자와 협력 방안이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야당 의원님들과는 이제 최근의 화두가 이제 협치라는 화두가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 노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 발전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런 그 구분을 둘 필요가 없이 어떤 사안이든지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 발전을 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김세현 의원께서는 금정구 3선 의원이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정구가 안고 있는 현재 고민들이 부산시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네. 과거에 고속 성장 시대에 이런 제조업의 수출 산업들이 많이 자리 잡았던 이런 지에서 이제는 그 산업의 어떤 중심이 부산의 인근 도시들로 옮겨간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지로서 금정구가 좀 더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또 성인들 어르신들까지 금정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이러한 열린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제공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라든지 네. 또 지역 재생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지역 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크게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정치라는 것이 이 시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느냐 참여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또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제안들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항상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부산 발전 또 대한민국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구사구 초대석에서는 금정구 의원이자 새누리당 부산 시당 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